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과 2024학년도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대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딱 푼 직후에 여러분들께 느낌을 전달해 드리자면, 홍대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할 수 있고, 최근 같은 분위기로 한 2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보면 기하나 확통은 꼭 내겠다라는 점을 홍대 측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대신 홍대가 네임밸류가 완전 최상위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하나 확통 문제를 출제를 해도 심화 문제까지는 내지 않고 기하나 확통의 용어나 기호, 간단한 공식 이런 정도만 잘 익숙하게 공부를 하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홍대 논술을 쓸 거라면 기하나 확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까지 생각하면서 홍대 논술을 써야 되고, 논술을 쓰면서 기하나 확통을 안 하고 홍대를 합격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 2023학년도 기출 분석을 보면 홍대는 오전과 오후에 두 개의 시험지로 구분되고요. 수학 2 출제했고요. 거리와 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대학의 논술대학의 빈출 문제예요. 속도, 거리, 위치 이런 것들의 실생활적인 활용 문제를 내는 거는 진짜 많이 준비해 두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확통과 기하 위주로 출제를 했네요. 미적분 문제는 거의 미분 하나 정도의 간단한 소문항 하나 있었고, 주로 확률과 통계 기하에서 엄청 많이 출제를 해냈고요. 단원을 분류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하나 있었는데요. 가우스 함수랑 도형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으로 좌표 평면을 채우는 이런 문제, 새롭게 수식이나 기호를 정의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2022학년도도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시면 수학2 미적분 확통 그리고 기하 문제도 출제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기하로도 풀 수 있고 그냥 삼각함수 문제로도 풀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삼각함수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홍대는요 논술 문제를 출제하면서 홍대의 위상이나 네임밸류에 맞지 않게 건국대는 아예 기하를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동국대도 기하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홍대는 유독 기하도 많이 내고 확통도 많이 내고 단원의 한계가 없이 출제 범위 내에서 모두 다 골고루 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홍대의 논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시문이 엄청 길고 실생활적인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인 기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력을 묻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가 그냥 순수한 수학 문제를 풀라고 요구한다면 홍대는 그런 수학의 문제가 실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은 안 내도 확통이나 기하는 꼭 낸다. 사실 꼭 낸다기보다는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번에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몇 년 전에 건국대랑 재재작년에 연세대 기출문제와 거의 아이디어가 흡사한 문제를 많이 냈고요. 재작년이나 그 이전에 홍대 문제를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바는 그 전에 어떤 대학의 개념들, 출제됐던 개념들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대학이다 라는 느낌이 강했고, 이번에 기출문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홍대는 소문항이 꽤 많은 대학이에요. 소문항이 3개일 때도 있지만 4개나 5개여서 마치 잽을 날리듯이 간단하게 여러 개의 물음을 던지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면 홍대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처음에 제가 실생활 활용 문제를 많이 낸다고 했죠. 그런데 본질은 수학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긴 제시문 거의 A4 반장 정도 되는 긴 제시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쫄지 말고 그냥 수학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겁내지 않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어느 단원에서 출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하나 확통을 강조하고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2개년 정도는 기하나 확통 문제를 꼭 냈다. 그 전에 보면요, 기하 확통을 낸 해 다음에는 또 다른 수투를 낸 다음에는 또 수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크게 2, 3년 정도를 텀으로 수학의 과목들을 돌리는 경향이 살짝 있었고,
확통기하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무모함하고 과감함은 한 끗 차이입니다. 홍대는 제일 중요한 게요. 10월 초에 시험 봅니다. 지금부터 홍대 시험을 볼 날까지 6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3과목 합 8로 꽤 센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시험 본다, 확통기하를 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률이 세지 않아요. 보통 공과대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15대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수학 실력만 되면 홍대 써보라고 그렇게 많이 권해요.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 홍대를 쓰고 9월 달에 홍대 논술을 준비하는 건 시간 낭비지만 홍대 논술을 합격할 수 있을 정도, 수학이 2등급 정도 나오고 확통이나 기하를 내신 과목으로 공부한 학생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준비하면 홍대에 합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세기하 8의 최저도 충족을 해야겠죠. 이런 학생들이라면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홍대, 연대, 시립대, 성신여대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자체로도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홍대 쓰고 수학과 확통 기하까지 해서 준비를 해보면 확률이 저는 의외로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홍대 수리논술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전형 방법은 논술 90에 교과가 10%로 거의 반영을 안 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을 반영하고요. 수능 최저가 3합 8의 한국사 4 이내고 홍대는 수능에 응시를 전 과목을 자연계열에 맞게 응시를 해야 됩니다. 최저를 맞추는 과목만 응시하면 되지 않고 전 과목을 다 응시해야 된다는 거고 이과 논술은 120분의 수학이 3문제 보고요. 소문항이 많고 실생활 활용 문제를 출제하고 기하학통은 최근 흐름상 낼 것이다. 다소 신기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제일 중요한 건요. 홍대는 이제 6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홍대를 매력적인 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수학 실력이 뛰어나시다면 지금부터 액션을 취해야만 합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